안녕하세요. 통합의학 박사 박찬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해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해독이라고 하면 한의사님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약을 처방하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배변을 잘하는 걸 해독, 디토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범위가 상당히 좀 넓습니다. 제가 너무 아카데믹하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알고는 가셔야 될 게,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해독하는 건 뭔가 하면은 몸속의 독성 물질을 무독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가 제일 1순위고요. 두 번째, 우리 몸이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꼭 뭐를 먹어서가 아니라 몸이 면역 활동을 통해서 면역의 어떤 영역이기도 하고요. 이 현대사회는 독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극에 사는 곰도 그 조사를 해봤더니 현대 생활을 할 때 나오는 PCB, 폴리염화 비닐 성분이 혈액에서 추출이 됐습니다. 곰이 무슨 뭐 플라스틱을 쓰나요?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나요? 아니면 옷을 화학 섬유를 입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먹는 게 뭔가 하면은 물개입니다. 물개가 먹는 게 대구나 연어, 대구나 연어가 먹는 게 플랑크톤이거든요. 이 플랑크톤은 넓은 해양에서 대륙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 이런 데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오염이 돼 있지 않은 곳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오염이 안 되는 곳은 우리나라의 어떤 자연환경, 그런 데 가시면 좀 좋겠으나, 현대생활 하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처럼 그런 데 가서 이제 약초와 생수와 각종 현대생활의 문명의 이기를 버리고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또는 잠이 안 와요. 집중이 안 되고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 근육통, 무기력, 손발 저리고 만성두통, 생리통, 이런 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원인이 딱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검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원인 불명입니다, 신경성입니다, 노화입니다, 좀 더 두고 봅시다, 특발성입니다, 일회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다고 그걸 계속 참고 있기에는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 무슨 대증요법의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 원인이 다 다를 건데 먹는 약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병이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생기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의심해야 될 거는 바로 독소가 있다. 장루스 증후군이 있거나 환경 독소가 좀 축적이 됐거나, 또는 일부 영양이 결핍할 수도 있다. 영양이 넘치는데 어떻게 결핍할 수 있나요? 영양이 넘칩니다. 하지만 그 넘치는 영양에 비해서 부족해지는 영양이 있어요. 상대적인 빈곤이죠. 그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몸의 대사를 균형 맞춰주는 중요한 해독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놔두면은 자꾸 독소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종양이 생기고, 궤양이 생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환경 독소가 코로 들어오는 거, 입으로 들어오는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고, 피부로 들어오는 거가 세 가지가 있겠죠. 근데 피부로 들어오는 거는 좀 제외를 하고, 코로 들어오는 것들은 이 폐로 가서 이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갑니다. 특히 많이 축적되는 곳이 뇌입니다. 그 다음은 간, 뼈, 이런 데 축적이 되거든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집중이 안 되고, 그 다음 피로가 생기고, 뼈가 약해지고,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뇌에서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뼈, 간, 뇌에 평소에 좋은 것들, 대표적인 게 식물성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칼, 이런 항산화제를 여기다가 미리 많이 갖다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산화제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먹어서 독소를 희석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안 좋은 것들을 안 먹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 좋은 거를 안 먹는 방법을 얘기하다 보면 이거는 신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가 현대생활 하면서 쌓인 나쁜 것들을 씻어내는 방법, 해독이 정말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은 같은 중금속이 축적됐을 때는 일반적인 검사로 알기가 힘들고요. 바로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아주 작은 중금속이라도 축적이 된 중금속 농도를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는 이 수치가 시시각각 변해요. 그런데 이 모발은 일정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일부 미네랄은 혈액에서는 농도가 아주 낮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모발은 혈액보다 10배가량 높은 농도가 나오니까 머리카락을 간단하게 잘라서 기관에다 보내서 그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은 중소기업 대표인데요. 많은 어떤 고객을 참치 횟집에서 이렇게 만나서 상담도 하고 친목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 참치 횟집을 이용하다 보니까 참치가 참 좋은 거긴 합니다만 수은에 중독이 된 걸 몰랐던 거죠. 몸이 계속 피곤하고 안 좋던 것을. 그래서 이 모발 미네랄 검사로 알아낸 겁니다.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한 가지 검사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능의학적인 통합의학적인 방법을 찾아서 원인을 발견하고 해동요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동요법은 또 더 자세히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